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최근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 최소 50명이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타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또 되겠죠. 첫 소식 홍지은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은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풀리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투표한 281명 중 16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 정족수 141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출석 의원 104명과 명백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 6명 등을 제외하면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 5분 15초에 걸쳐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직전 이재명 대표 때와 비교해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었고 노웅래 의원 때보다는 약간 짧았습니다. 한 장관이 앞서 부결된 두 의원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습니다. 오늘도 지켜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직 증거만 들고 와. 하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넘어온다면 어떤 결론이 날지, 지난번처럼 부결일지, 오늘 하영재 의원처럼 가결이 나올지 관심들이 크죠. 일단 오늘 여야 모두 가결을 던졌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표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가결 당론을 정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가 우리 당론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참가 의원 수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적다면 우리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방안을 논의했는데 자율투표에 맡기면서도 가결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치 탄압 차원에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는 다른 경우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이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의원들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표결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찬성표가 적게 나오자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있지 않을까 추정만 할 뿐이지. 상당수 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21대 국회 들어 6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중 4번이 가결됐는데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만 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상정될 경우 민주당 선택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어요. 자, 노웅래 이재명 의원 땐 부결이 됐었는데 오늘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죠? 네, 최근 3번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처음으로 가결된 건데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은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됐고 이재명 대표는 찬성 139표로 반대보다 한 표 더 많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영재 의원은 찬성 160표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둘만 부결된 셈입니다. 자, 표 분석을 좀 해보죠. 체포동의안을 막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을 보호하는 이 부결표가 그래도 99표나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다 가결표 던지겠다고 했으니
이 99표는 다 그럼 민주당이 던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최근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도 하고 지도부도 권고적 당론으로 가결을 독려한 만큼 이탈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말뿐이었지 하의원의 읍소 전화나 오늘 신상 발언을 듣고 동정표를 던졌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도 분명 가결 의견이 많았다는 거죠. 어차피 무기명 투표로 확인은 불가능하거든요. 반대표의 출처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가결이 많은 것도 부담이에요. 당장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하영재 의원은 가결시키고 내로남불 아니냐 논란도 있고요. 네. 다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쩔 거냐, 이것도 지금 부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명계가 이 대표의 다음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결표를 던질 거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민주당이나 친야 무소속 의원 최소 50명이 찬성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교로운 숫자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이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흔히 말해 이탈표가 40표로 추정됐었죠. 오늘 민주당 찬성표와 비슷합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다 보니 단정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다음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비슷한 규모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의원 가결이 민주당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 대표를 또 부결시키면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며 앞뒤로 퇴로가 막힌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이 끝나자마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하의원과 달리 이 대표의 기소는 정치 탄압이 명백하니 또 부결을 시키더라도 부담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명계도 오늘 하의원 투표 결과보다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한 당 지지율 추이가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이 대표 표결 당시 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지만 이탈표가 많이 나왔었죠. 또다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아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도 지도부는 고심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다며 못 받고 나섰습니다. 지난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마치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 보도가 일본에서 잇따라 나오자 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아니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못 믿겠다며 규탄 대회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려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의 접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당시 배석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대화 어디에도 한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라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굴욕외고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십시오. 윤재갑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은 삭발까지 단행했습니다.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과 자질이 없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논란이 되는 건 2011년 원전 사고 때문이죠.
이 방사능 유출 우려에 실제로 당시 55개국이 수입을 규제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정작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있는지, 외국은 얼마나 수입을 재개했는지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마트. 히로시마와 구마모토 등 수산물 원산지의 상당수가 남쪽 지역입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원전 사고 주변 지역 원산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汚染した魚も結構出るんだよ。そこにまた汚染水流したらね、海大変なことになっちゃうよ。魚食べれなくなっちゃう。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등 간토, 도호쿠 지역 내 8개 현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그로 인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으로 세계 55개국에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영국 등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12개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이내에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韓国との局長級会合などを通じ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透明性高く情報発信を行い、韓国を含む国際社会の理解醸成に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放射能が世界中に拡散するし、魚は生物濃縮して溜め込んでしまうし、それを人間がまた食べるってもうとんでもない悪循環ですよね.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아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사실 체크부터 좀 해볼게요. 조 기자가 일본 순방 때, 대통령 순방 때 같이 갔었잖아요. 계속 이런 보도가 일본에서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우리 국민을 설득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다. 사실입니까? 네, 일단 일본 교도통신 보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은 오보 수준을 넘은 날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방일 이틀째인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포함해 일본의 전현직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났는데 이때 저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의원이 이 문제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검증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방안까지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오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를 쓴 일본 기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정 의원은 있었는데 누구 말이 맞겠느냐. 자, 이참에 정확히 우리 정부 입장을 한번 짚고 넘어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곧 예고가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을 지금 막고 있는데 그걸 재개할 거냐. 정확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예요? 일단은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정부는 과학적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안전까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오늘 대통령실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우리 수산물까지 꺼리게 돼 우리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 입장이 그렇다면 아니라는 건데 민주당은 오늘 삭발까지 하면서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를 지금 못 믿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발언 먼저 보실까요? 국민 건강이 장난입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대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못 믿기도 하고 또 안 믿고 싶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는 휘발성이 큰 이슈입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외면했다고 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혹시 모를 대통령의 실책에 주목하며 먹거리 이슈로 공세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 기자 말대로 먹거리 문제가 워낙 예민하죠. 자,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시절 소고기 광우병 사태를 거론을 하더군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제2의 광우병 사태라고 민주당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죽창가라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광우병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최대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이 공격하려는 야당, 사전에 차단하려는 여당 모두 이때를 떠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아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부실한 검찰 수사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 탓이죠. 마침 오늘 검찰이 의혹 제기 1년 반 만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검찰이 오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아온 박 전 특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대출을 도와주고 거액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은 걸로 알려진 양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양 씨는 박 전 특검이 일하던 법무법인에서 10년간 함께 일하고 2016년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대여금 11억 원과 대장동 분양 아파트도 이 대가의 일부인지 밝히려고 앞서 딸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전 특검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압수영장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일정 등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특검 출범 가능성을 의식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외에도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을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정권 검찰과 달리 이번엔 독하게 수사하고 있으니 검찰에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요.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특검법 3건이 통과될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특별검사가 최대 8개월간 수사하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믿어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은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앞부분의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는 점을 공격했습니다.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박영수, 윤석열 대통령 다 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사도 철저하게 다시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서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고요.
특검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검 추천 권한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CNA 뉴스 최순입니다. 어제 전격 사퇴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내부 갈등설을 의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내정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실 구성원들의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보실을 포함한 이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또 원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임 김성환 실장 시절 국가안보실이 보안 등을 이유로 비서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실장은 주미대사로서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말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성환 전 실장이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토대를 다졌다면 이제 실무형 안보실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석연찮은 이유로 김 전 실장이 경질됐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대통령실을 추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가 합동 공연 제안을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핵심 외교비서관을 내쫓고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단 말입니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조 실장 후임 주미대사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내정하고 미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잇따른 전광훈 목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다시 사과했습니다. 관련해서 세 번째 사과입니다. 앞으로는 전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그동안 불참했던 최고위원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짧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는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잘못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전자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지나쳤다고 했고, 한 초선 의원은 의도적으로 발언해놓고 계속 죄송하다고 해봐야 분명히 또 실언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해 조직력이 있는 전 목사에게 기댄 의도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또다시 논란을 일으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차후 또다시 이런 형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입당시킨 당원 숫자는 미미하다며 전 목사 세력에 기댄 의도적 발언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 말을 믿나?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일본 정부와 일본 보도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정부의 해명에 의문을 표하고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다 논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어제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며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가 거론됐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대통령실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연달아 공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말보다 다른 나라 언론을 믿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답답함을 토로했죠.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고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적 없습니다. 불변의 원칙입니다.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야당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가짜 뉴스로 공세를 취하면 또 안 되겠죠. 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요. 민주당 정부도 답답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울 같네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들 싸우다 정이 들었나요? 한동훈 장관 늘 그렇듯 오늘도 야당 의원들과 티격태격했는데요. 동결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이미 끝난 얘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예, 따져봅시다. 답변을 하면 아직 제 질문 아닙니다. 제 질문입니다. 지금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네, 뭐 흑석동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말할 기회는 잘 안 주고 저 며칠 전에는 손을 떠는 게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오늘은 그래서인지 내내 팔짱을 끼고 질문을 했는데요. 자, 이어진 법사위 회의는요,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겁니까? 1년이 됐다고 곽상도 수사를 저희가 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말 안 끝났습니다.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 그런 중에서 상황에서 잠시만요. 아니, 장관님 너무 또 지금 금방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장관님은 시간이 많잖아요. 제 시간은 그리고 앞서 네, 저 두 사람 법사위에서 뭐 자주 티격태격했죠. 네, 자주 싸운 거라면 이분들도 있죠. 네, 박공계 의원님. 근데 오늘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모략이고 계략이고 비열한 공작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조치할 거예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나를 법무부 장관 한 사람으로 인정한 적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 그걸 느꼈어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그냥 토론하십시오. 좋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토론하십시오.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내가 법사위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떠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 아무튼 뭐 법사위원장님이 오늘은 괜찮습니다. 21대 국회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오랫동안 매번 부딪히다 보니까 미운정이 들만도 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용 대표 지금 유럽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죠. 한국과 미국이 서로 데려가겠다며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야 우리 피해자들이 변제받기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신병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가 24일, 미국은 25일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어디로 송환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장소, 인도 요청 순서, 국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피해 규모나 범죄 장소는 미국 쪽에 유리한 상황.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권 대표로 인한 피해액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52조 원으로 산정해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도 호락호락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처음에 증거범죄 합수단을 부활하면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 충분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권도영 대표를 필사적으로 자국 법정에 세우려는 건 피해 변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부패재산 몰수법으로 걸면 국가가 몰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있으니 우리나라 오는 게 조금 유리해요. 한편 테라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는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말 한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생일 파티가 마약 파티가 되는가 하면 원룸을 마약하는 파티룸으로 개조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7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잡고 보니 구매자 대부분은 20, 30대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평범한 원룸처럼 보이지만 파티룸으로 개조해 술 마시고 마약하며 광란의 파티를 즐겼던 곳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강남 일대의 마약 집중 단속에 나서 마약 사범 70명을 검거했습니다. 판매책이 18명, 매수 투약자 52명을 검거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52명 중에 51명이 또 전체 20, 30대이기 때문에. 마약 구매자들은 대부분 유흥업소 종업원과 젊은 회사원들. 이들은 클럽에서 생일 파티를 하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호텔, 리조트, 주거지에서도 환각 상태에 빠졌습니다. 합성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모두 7종으로 마약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유통은 마약 구매자가 이를 재판매하는 다단계 수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통 총책으로 추정되는 20대 김모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1000회 이상 마약을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성 대마 등 6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9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피 중인 총책 김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해 마약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금리 같은 인공치아 만들다 나오는 중금속 폐수엔 납과 구리 같은 유해물질이 들어있기도 하죠. 이걸 무단으로 흘려보낸 치과 기공소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치과 기공소. 인공치아를 만드는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싱크 배수구엔 보철물을 만드는 석고가루가 가득하고 파란색 통에는 금리가 산성용액에 담겨 있습니다. 금리의 광택을 내기 위한 산화 작업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업 후 나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자 말꼬리를 흐립니다. 그냥 하수구에 버리셨던 거예요? 저기 털어내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씻어내면서도 들어가고 아마 그래서 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폐수를 분석해보니 허가 기준의 4배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또 다른 치과 기공소. 큼지막한 고무대야에 뿌연 폐수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폐수는 연결된 호스를 통해 그대로 하수구로 빠져나갑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납과 구리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한 치과 기공소 30곳을 적발했습니다. 나가는 물에 특정 수의 유해물질이 납이 포함만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구리는 허가 기준의 9배, 납은 무려 18배를 초과한 곳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기공소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특정 수지 유해물질 배출 함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이나 하수관로로 배출하는 실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수역으로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사경은 다만 유해물질은 인공치아 제작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완성 제품은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슬슬 국내로 오는 관광객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자 사라졌던 관광버스도 많아졌죠. 문제는 골칫덩어리 불법 주정차도 덩달아 기승인 겁니다. 이기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원 옆 가파른 언덕길에 관광버스가 빼곡합니다. 아래부터 위까지
버스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동료 기사의 손신호를 받으며 버스 사이 공간을 후진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버스도 보입니다. 주차선 없는 도로에 세웠기 때문에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대다수가 명동과 남산 등지에 관광객을 내려놓고 다시 태우러 갈 때까지 기다리는 버스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지금 수학여행 처리거든요. 수학여행 처리. 수학여행 애들, 학생들,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은 청와대 주변도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현수막까지 걸었지만 버스들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리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 명소 주변 버스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행인과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주차된 버스 옆 찻길로 지나가다 경찰 제지를 받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통행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불법 주차 민원도 처리해야 하는 구청도 골치가 아픕니다. 단속을 다 하자니 이제 그 실질적으로 관광 오시는 분들께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 사이에서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지난 1, 2월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수준입니다. 버스 주정차를 막자니 관련 상권이 걱정이고 놔두자니 시민들이 불편하고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관광객들의 상인들도 단속 당국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서울 남산의 꼭대기까지 명동에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곤돌라가 설치되는 건데요. 빠르면 2025년부터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평일 낮 시간에도 케이블카를 타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지만 대중교통으로 오기엔 불편합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0분? 너무 오래 걸려요. 을지로역 쪽에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 7,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택시. 민간업체가 60년째 운영 중인 기존 케이블카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명동 상권 관광 연계까지 고려한 곤돌라가 추가 설치됩니다. 오는 2025년 10월까지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투입해 명동역과 남산 정상을 잇습니다. 명동역 1번 출구 앞 남산 예장공원 아닌데요. 바로 이곳에 남산 정상까지 타고 갈 수 있는 곤돌라 승강장이 생깁니다. 공원 지하 이하형 기념관과 남산 정상의 전망 데크를 잇는 길이 810m 구간입니다. 곤돌라 한 대에는 최대 1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2대가 오가는 지금과 달리 25대의 곤돌라가 순환하며 1시간 동안 최대 2,000명을 운송합니다. 서울시는 이 곤돌라를 공공으로 운영해 기존 남산 케이블카보다 탑승 요금을 저렴하게 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까지 인근 주민과 명동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 계획을 확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전기차에서 세단형 시대가 지고 더 크고 넓은 SUV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전기차 대전이 펼쳐질 서울 모빌리티 쇼에 광민경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입니다. 각진 디자인과 함께 큼직한 외형과 내부 공간을 앞세웠습니다. 여기는 한 SUV 전기차 내부인데요. 3열을 확보해 앞뒤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돼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도 갖췄습니다. 최초로 국내에 출시하는 대형 SUV EV입니다. 시장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고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고요. 이제까지는 세단형 전기차가 많았다면 올해는 다양한 성능과 크기의 SUV 전기차가 경쟁을 펼칩니다. 올여름 국내에 출시되는 벤츠의 전기차 SUV인 더 뉴 EQE SUV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넉넉한 내부 공간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디올 뉴 코나 일렉트릭도 기존 모델 대비 약 30% 이상 커진 화물 공간과 실용성이 강점입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에서 사명을 바꾼 KG 모빌리티도 중형 SUV 전기차 토레스 EVX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3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상의 주행 성능 그리고 파격적인 가성비를 통해서 스스로 충전구를 찾아 충전하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12개국 총 163개사가 참여한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는 내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정부의 주류업계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국산 맥주 가격은 오르고 있지는 않죠. 그랬더니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되네요. 편의점에서 다음 달부터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등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됩니다.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맥주 모든 제품의 500ml짜리 한 캔 가격이 평균 9% 오르는 겁니다. 4캔 구입 시 할인 가격도 11,000원에서 12,000원이 됩니다. 오비맥주는 지난해 3월, 가장 최근엔 하이네켄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4캔 가격을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4개월 만에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맥주 가격이 부담입니다. 10,000원이라는 게 큰 장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2,000원이나 오르게 되면은 그냥 다른 거 하나를 더 사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1,000원 올라봤자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맥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은 사실상 모아서 이제 합쳐서 부담이 되긴 하죠. 다음 달 맥주에 붙는 주세가 리터당 30.5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오비맥주는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 오히려 이 때문에 수입 맥주 가격을 대신 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맥주 매출에서 국산과 수입산 비율이 7대3 수준이라 수입 맥주 가격을 올려 주세 인상분을 충당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비맥주는 대형마트에도 수입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형마트는 현재로선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러 전통시장이 요즘 변신 중입니다. 이 젊은 층을 겨냥한 체험에 새로운 먹거리가 확 늘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에 뺏긴 고객이 되돌아올까요? 경제카메라 박지혜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착하는 이곳, 극장처럼 보이지만 카페입니다. 이 화려하게 변신한 전통시장 일부 점포가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두운 조명에 추억의 돌 좌석까지 1960년에 지어져 34년간 운영되다 폐업한 경동극장이 기존 골조 그대로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밝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되게 어둡고 그림도 되게 예쁘고 커피도 더 맛있고. 반대쪽에는 스크린이 있고 상영 영사실이 여기에 있거든요. 실제로 영화를 상영을 하던 곳이에요. 그 시절에는 의자나 이런 게 없었고 이런 돌 같은 거를 해놓으면 돌 위에 앉아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판매자에 따라 개성 넘치는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SNS 바람을 타고 MZ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왔어요. 유튜버로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확실히 많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젊은 층한테 활성화가 돼 있어서 SNS로도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청년 예술가들이 시장의 낡은 간판과 들쭉날쭉 메뉴판을 바꾸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곳도 있습니다. 젊은 손길에 시장 골목도 드라마 세트장처럼 변했습니다. 한 배 가까이 더 올라갔죠. 평상시보다.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가게가 깨끗해졌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어요. 이걸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좋아져봐야 얼마나 좋아지겠느냐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거죠. 젊은 감성으로 무장한 이색 점포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효자 가게가 됐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내 다른 점포 매출로 이어지는 게 관건입니다. 접근하기가 아직 어려운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대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아까 오는 길에 1층에도 수산시장이나 약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긴 한데 구입을 하기에는 아직 조금. 거기만 왔다가 우리하고는 아무 도움이 없어. 오늘 더 힘들어. 맨날 길 가르쳐주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얘가 주차장이 밑이니까 내가 차 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모처럼 늘어난 발길이 전통시장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생과 공존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카메라 박재입니다. 지난 정부 때 조사를 해놓고도 비공개였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이 낱낱이 고발돼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10대 청소년이 총살되고 임신부가 공개 처형된 내용이 증언으로 담겼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사례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입니다. 지난 2015년 원산시에서 16세에서 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시청하고 아편을 피웠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아 총살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입국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발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성년자들이 남한 TV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도 안 되니까 시범 케이스로 이제 그렇게 처형을 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2017년에는 동영상 속에서 춤을 추다가 김일성 초상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여성의 동작이 공개 처형으로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임신 6개월 여성이었습니다. 공개 처형당하는 아버지 앞에는 가족들을 세웠습니다. 가족을 제일 앞줄에 세워서 보게 하잖아요. 아이가 본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를. 그 충격이 되게 심하죠. 구금시설에서 만행도 자행됐습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이 낳은 신생아가 살해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도 수집됐습니다. 북한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정치범 수용소도 함경도 등에 여전히 5곳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해마다 발간되던 보고서는 올해 처음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이 대만을 국가 대접했다면서 비난했는데요. 대만 주변 하늘엔 군용기도 띄웠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성조기와 청천백일기를 손에 쥔 대만 교민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건너편에는 오성홍기를 펼쳐든 중국인들이 차이 총통의 방미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의 반역자라고 적은 팻말도 들었습니다. 중미 2개국 방문길에 미국을 경유한 차이 총통은 귀국길에 또다시 LA를 찾아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外来的压力不会阻挠我们走向世界的决心。我们冷静、自信，不屈服、不挑衅。 중국은 차이 총통의 미국 행보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台湾当局领导人赴美过境是假，谋求突破，宣扬台独是真。 메카시 의장이 차이 총통을 만나면 반드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군용기 16대와 함정 4척은 그제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했고 이 가운데 군용기 11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대만 해역 인근에서 추가로 중국군 함정이 포착되는 등 차이 총통의 순방 기간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대동여지도 희귀본이 일본에서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현존하는 판본 중에서는 가장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조선의 궁궐이 깨알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전 대동여지도엔 없던 겁니다.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봉화 전달망이 세세하게 확인됩니다. 제주도 서해안 등 군사 요충지 등에 표시된 붉은색 바닷길도 선명합니다. 역시 새로 추가된 정보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대동여지도 갑자본입니다.
책처럼 구성된 목록 한 첩, 지도 22첩을 병풍처럼 펼칠 수 있는데 모두 합치면 길이 6.7m, 너비 4m 정도의 거대한 지도가 됩니다. 기존의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추가적인 정보를 손으로 써넣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업그레이드된 대동여지도 판본인 겁니다. 울릉도로 가는 배의 출발지까지 적혀 있을 만큼 자세합니다. 바다 건너편 울릉도엔 대풍소란 지명도 보입니다. 범선이 바람을 기다렸던 곳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일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관방 시설, 그러니까 성곽이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빼곡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지난해 7월 일본의 한 고서점이 소장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으면서 환수가 추진됐습니다. 이후 자료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복권 기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친 프로야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야구 팬들의 열정에 티켓 예매 전쟁은 치열합니다. 거의 매진이라고 하는데요. 정윤철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응원 문구를 작성하는 야구 팬들. WBC 1라운드 탈락과 잇따른 비위 사건에도 야구의 봄을 맞이한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착잡하겠지만 열심히 응원하면은 다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레 열리는 개막전은 5개 구장이 사실상 매진될 정도로 야구 인기는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팬 400여 명과 함께한 미디어데이. 기대 이상의 팬들 반응에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운동장 밖에서의 뭐 이런 생활이라든지 운동장에서의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플레이로 또 팬분들한테 재밌는 경기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타격 5관왕 이정후는 올해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소속팀 키움을 한국 시리즈 첫 우승으로 이끈 뒤 웃으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우승을 못하면 사실 다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목표만 바라보고 모든 팀원들과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국가대표로 여러 영광을 함께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 이승엽 두산 감독과 박진만 삼성 감독은 적으로 만납니다. 정식 사령탑으로 처음 만나는 둘은 진검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아주 훌륭한 선수였고 지금 훌륭한 감독이죠. 프로에서는 당연히 승리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감독은 다음 달 25일 첫 지략 대결을 펼칩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갈수록 오를 텐데요.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올라 5월 하순만큼 따뜻하겠고요. 다소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20도를 웃돌며 포근하지만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8도, 부산은 1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3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경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전국의 비 소식과 함께 기온도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은 됐습니다. 여당은 요란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미리 선언을 했고 야당도 이건 정치 탄압 아니라면서 가결로 진작에 분위기를 잡았죠. 그런데도 부결과 기권 합쳐서 무려 121명이 이번에도 동료 의원 불체포 특권 방패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야 셈법이 어떻든 공천 대가로 돈 받은 혐의, 왜 국회의원만 불체포되어야 하는 건지 121명에게 묻고 싶은데 무기명이라 물을 수도 없습니다. 물음표 찍겠습니다. 121명 누구십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